썼네요. 미세 조정된 우주. 미세 조정된 우주 가설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극도로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우주에서 말하자면 중력이 있을 때도 중력 상수라고 하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그 값을 맞추기 위한 어떤 상수가 이제 굉장히 희한한 6.23, 678 하여튼 그렇게 이상한 상수들, 사람들이 외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길면서도 이상한 상수들을 특별한 숫자로 맞춰져 있는 그런 상수들이 어디든지 다 존재를 하죠. 물리학 시간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수들, 어떤 법칙들을 규정하는 그런 물리 상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극도로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로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그런 물리 상수들이 조정되어 있는 그런 설계적인 디자인된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위키백과 문서는 이 개념의 역사, 또 동기, 그리고 탄소와 산소 존재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탄소, 산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물질들을 예시로 통해서 그 미세 조정됐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서에서는 다중우주, 상향식 우주론, 시뮬레이션 가설 등 이 미세 조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과학적, 철학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미세 조정과 같은 상황이 생겨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론, 사실은 미세 조정되어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인과적인 연결점이 없어서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런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한 우주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다중우주론이죠. 상향식 우주론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시뮬레이션 가설. 무슨 이제 시뮬레이션 가설이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기는 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의 가설들로 그런 미세 조정 상태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 미세 조정이 종교적 관점에서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밝힙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의 논증을 잘 받아들일 테고 실제로도 그게 논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 문서는 이 주장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쟁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 미세 조정 부분의 위키백과 페이지의 내용을 브리핑한 문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미세 조정된 우주 브리핑 문서, 주요 테마. 제공된 위키백과 페이지 미세 조정 우주는 다음과 같은 우주 테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미세 조정의 개념.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가설. 만약 이러한 상수들이 아주 약간만 달랐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조정,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것은
우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 법칙들의 상수들이 서로가 다 잘 연결돼서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매우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 역사적 배경, 로렌스 조지프 핸더슨의 1913년 저서 환경의 적합성, The Fitness of the Environment부터 로버트 H. 디케와 프레드 호일까지 이어진 미세 조정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을 소개합니다. 프레드 호일은 뭐 빅뱅이라는 이론의 이름을 만든 사람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긴 하죠. 프레드 호일도 그렇고 로버트 디케라는 사람도 그렇고 로렌스 핸더슨 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우주가 갖고 있는 이 미생 조정된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미세 조정의 동기,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생명체 자체보다는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와 환경에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생명체가 간신히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생명체가 번성하는 우주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물리학자들에게 이 미세 조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생명체 자체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면에서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좋은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우주이냐?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아주 좋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우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뭔가 설계에 가깝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거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사실 이 지금 현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아주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옵티마이즈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 조정이 어떤 신의 설계를 뒷받침한다라는 식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크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미세 조정의 예시. 여러 물리적 상수들의 값이 생명체 존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마틴 리즈의 6가지 무차원 물리상수가 대표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상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이제 주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전자기력과 중력의 비율.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자기력과 중력이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전자기력과 중력은 굉장히 약하고 전자기력은 굉장히 강한 힘인데 그 차이들이 아주 특별한 비율로 존재를 하는데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이 달라졌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에서 헬륨으로의 핵융합 효율. 이것도 신기하네요. 핵융합 효율이 달랐으면은 태양도 존재할 수 없고 뭐 별들도 존재할 수 없고 뭐 그랬을 것이다. 우주의 밀도, 매개 변수. 우주의 밀도는 지금 전체에 퍼져 있는 은하들의 양 이런 것들이 우주의 밀도이죠. 어떤 단위 공간에 존재하는 은하들의 양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거보다 더 많았어도 문제가 있고 더 적었어도 문제가 있다. 우주상수 람다. 우주상수는 이제 우주의 팽창률을 규정하는
우주가 어느 정도 속도로 팽창하느냐. 이 팽창률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여도 안 되는. 은하를 끌어당기는 데 필요한 중력 에너지 비율. 그렇군요. 시공간의 차원수. 탄소와 산소 생성에 중요한 호일 상태 에너지 준위 및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의 정밀한 조정. 그런 강한 핵력. 위에서는 중력과 핵력의 비율도 맞아야 되지만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갔을 때 핵 사이, 원자 핵 안에 있는 강한 핵력과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전자기력 사이의 비율이 또 정밀하게 조정되어져야지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미세조정에 대한 설명, 미세조정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자연주의적, 비자연주의적 설명들을 소개한다. 이런 미세조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연의 법칙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나 보군요. 즉 어떤 디자인 개념, 어떤 의지적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의지라든지 그 신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디자인 이런 식의 개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과율로만 저절로 존재하는 그런 자연 상태에서만도 가능하다.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자가 필요한데 그런 자연주의적인 설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설명의 개념이 바로 다중우주론인 거죠. 멀티버스. 우리 우주 외에 물리법칙과 상수가 다른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우주는 단순히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우연의 결과라는 설명. 다중우주론은 현재의 상황, 특별한 상황을 사실은 우연의 결과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봐요. 하향식 우주론, 탑다운 카스멀로지. 우주의 초기 조건이 여러 가능성의 중첩이었으며 현재 관측된 조건으로 이어진 역사만이 선택되었다는 설명. 이 부분도 재밌네요. 사실 다중우주론의 근거도 양자론에서 나왔죠. 양자론에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작위적인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생겨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하향식, 그 무작위성이 있지만 중첩 상태로 존재하는데 관측으로서 현실화되는 그런 면이 현재의 인간이 관측함으로써 지금 미세 조정된 상태처럼 현실화된 그런 상황이다. 탄소 중심주의, 카본 쇼버니즘. 카본 쇼버니즘은 뭘까요? 생명체의 가능성을 탄소 기반 생명체로만 한정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 말하자면 이제 탄소 중심적인 유기물 중심적인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유기물과 비슷한 산소 대신 규소라든지 다른 물질들이 기반이 돼서 생명체가 생명체 기반이 된 생명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런 식의 미세 조정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시뮬레이션 가설을 우주가 더 고도로 발달한 존재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부분은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한 의지적 설계와 다를 바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비개연성. 물리법칙이나 우주의 경계 조건이 현재와 다를 수 있었다는 전제에 대한 반론. 이 부분 잘 모르겠네요. 이런 반론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하여튼 이런 다중우주론이라든지 하향식 우주론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 없이 신의 어떤 설계라든지 의지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의 개념, 신의 개념을 떠올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연 상태의 인과율로만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안에서 있는 설명들이다. 이런 거죠. 비자연주의적 설명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변증론. 신의 섭리나 창조를 미세조종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섭리나 창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도록 자연 법칙들이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엘빈 플랭팅가라는 사람이 있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리처드 스윈번, 앨리스터 맥그라스, 존 폴킹혼 등의 주장을 소개한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네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어쩌면 이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고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옥스퍼드 교수이면서 과학자였던 경력 때문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존 폴킹혼이라는 사람도 옥스퍼드 교수이면서 말하자면 이론 물리학자였죠. 탄소의 특별한 화학적 성질이 자연의 자기 조정 능력의 궁극적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이제 탄소가 아니고서는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다. 이렇게 보는군요. 이 사람들은요. 앤드류 로크, 미세조정과 질서에 대한 가능한 5가지 가설, 우연, 규칙성, 규칙성과 우연의 조합, 무원인, 설계 중 설계만이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미세조정 현상을 설명할 때 우연이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고, 어떤 규칙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우연과 규칙의 조합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원인이 없는 그냥 그런 것이다 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오직 이건 어떤 설계다라는 것만 설명으로 된다. 이 말은 이제 설명이란 무엇인가, 설명의 본질에 대한 어떤 철학적 관점 때문이겠죠. 창조론자인 휴 로스의 생명 독소, 바이탈 포이즌,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했고요. 휴 로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 사람도 이론 물리학자였죠. 로빈 콜린스 목적론적 논증 강화 주장. 로빈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있군요. 그렇게요. 리처드 도킨스의 신학적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도 제시한다. 그죠? 이런 이제 지적 설계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아주 강한 반대를 하고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또는 사실, 기본 상수의 중요성, 전자, 전하, 중력 상수 등과 같은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값이 아주 작은 변화에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다. 그렇죠? 현대의 물리학적 법칙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법칙 내에 그 물리학적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든다. 무차원 물리상수, 미세조정 가설은 주로 차원이 없는 물리상수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말하자면 뭐 중력상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공간이나 질량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의 비율을 정하는 그런 상수값이니까요. 차원이 없이 어떤 비율적인 상수값을 의미한다. 그렇죠? 탄소와 산소의 특별함, 탄소 12 핵의 호일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미세한 변화가 탄소와 산소의 존재량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체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탄소가 많이 생명체의 기본
좀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설명의 존재, 미세조정 현상에 대해 과학계와 철학계에서 다양한 자연주의적 및 비자연주의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으며 아직 합의된 결론은 없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성향, 가장 근원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과학 자체가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철학 및 종교적 함의, 미세조정된 우주 가설은 우주의 본질, 생명의 의미, 그리고 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 문서는 미세조정된 우주라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입문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소개한다. 이렇게 마치네요. 하여튼 미세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위키피디아의 미세조정된 우주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네요.